이런 입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당초에 기재부에서는 유흥 성격이 강한 업종 여기에 국민 세금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결정하게 된 이유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 당초 정보안에는 그 단란 규정과 포차만 이제 포함되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 9월 10일 날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 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12개 모든 업종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대상에요. 네. 그래서 이 여야가 이를 수용하여서 기존 정부안에서 빠졌던 유흥 지정과 콜라텍도 일괄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인데 네. 권 의원께서는 이거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죠.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이어서 네. 지금 생계가 어려우신 그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특별 피해 업종으로 되어서 매출 규모나 주로 매출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콜라텍이나 이런 데는 영업을 정지시켰었지만 주점에 대해서는 예. 제한 명령을 없앴었거든요. 그래서 영업 제한 업종에 이게 포함되지 않아서 네. 그동안 이제 영업을 진행했었고요. 이번 통계에서도 한 지난 3개월 동안 600만 명 정도가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네. 유흥 주점으로만 포함하면 한 500만 명 정도가 이용한 거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선별 지원하겠다라는 이 재난지원금의 속성과 좀 맞지 않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지원 대상들이 여기 포함되었다라고 보여지면서 네. 제가 이제 특히 대도시에 대해서 대도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제기했던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그 유흥업소 업주 측에서는 뭐 우리도 국민들이다. 또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피해를 봤는데 우리도 지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매출 규모나 매출 네.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죠. 예.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 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 이 특별 피해 업종은 이 영업 제한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매출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규모와도 무관하게 지원하는 건데요. 네. 이럴 경우에 지난 6월 15일부터 서울에서 이루어졌던 유흥 지점을 이 제한에서 풀었던 것,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네. 유흥 지점 이 영업 제한을 계속 유지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무관하게,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매출 규모 무관하게 지원하는 거는 지금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하고는 좀 성격이 맞지 않다. 형평성에 네.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제가 좀 주목했던 겁니다. 그럼 형평성이라고 하면은 경기도는 그렇게 좀 방역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는데 서울시는 그만큼 이렇게 업종의 피해를 덜 봤다. 그래서 좀 균등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19 상황에 룸사롱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 접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쪽이 집합금지 명령이 이제 없었으니까, 예.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모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기존의 접대 문화가 계속 유지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저희 사실은 놀랐습니다. 네. 이미 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고 국회를 통과를 다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원 대상에서 다시 조정해서 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뺄 수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고요. 예.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이거를 다시 선별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렇지만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제기한 거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제기 그치지 말고 그럼 이후에 어떤 조치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차등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같은 것들이 좀 준비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음에 재난지원
그 추경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네. 그 준비될지에 따라서 이번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금 국회 내에서 특히 이제 여당 의원이시니까 좀 활발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이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네요. 저도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지금 권 의원께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길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글쎄요. 지금 교육부가 전국 학생 대상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 전수조사 실시를 하고 있고 연말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디지털의 모바일 활동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청소년의 범죄 노출 우려가 지금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전수조사 결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좀 실태파악과 엄정 대처가 필요한 거고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인데 이걸 정작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디지털 공간에서 이런 범죄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또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인력들도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사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예. 인터넷상의 채팅 앱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 10초 안에 계속 그 채팅하자는 남성들 네. 계속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수도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성적 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냥 그대로 지금 뭐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온라인 그루밍이 위법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나 이런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처벌 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법적인 강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방치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게 효과적으로 되려면 이 채팅 앱이라는 것이 너무 개인 관계 속에서 아주 다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잠입 수사, 그러니까 신분 비공개 수사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지털 성범죄는 저희가 이게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하고 완전히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네. 아주 신속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조기 발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프라인 범죄와는 다른 식의 대처가 필요해서 네. 이 잠입 수사의 요구가 아주 절박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독자적 잠입 수사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여기에 좀 대입된 것 같다라는 저희가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금 절박한 법이어서요. 디지털권이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적 지지도 굉장히 큰 법인데 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통과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 빨리 좀 조정해 보려고 하는데 법무부가 좀 의사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서 법무부와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경찰에서 뭐 어떻게 하든 굉장히 신속하게 전문화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많은 인원이 네. 담당하면서 진행을 해야지만 조금의 효과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이게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특히 어떤 자신의 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네. 피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앞서 말씀하신 뭐 잠입 취재라든가 잠입 어떤 그 조사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온라인 그루밍이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아마 이제 피해자들도 이제 고소고발을 하기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고발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 이제 그 조사 의뢰를 하기는 좀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착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상식 속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것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잠입수사가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지금 성매매나 성착취에 예. 1차적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법 처리는 언제쯤 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요번 여성가족위에서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이 동의가 없이는 사실은 이게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검찰이 동의만 했다면 사실 오늘 통과될 수 있었던 그런 법이었었습니다.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9월 25일 내일쯤 이것이 그 시행령이 시작된다고 했다가 지금 잠시 밀어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그 이후에나 그러면 해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든 좀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일급함과 이게 절실함에 대해서 네. 사실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큰 법이어서요.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이 지금 뭐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장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인 건 아까도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도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권력형 성범죄 근절 법안이에요. 네. 이 법안도 좀 발의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이제 계속 발생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에서의 근원은 이제 조직 문화입니다. 이 조직 문화가 계속 바뀌어 나가야지만 사실 권력형 성범죄의 발생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 국가기관이 이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여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법적 권한을 주려고 하는 법인데요. 네. 이제까지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어서 조직문화 진단이라든가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 신고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국가기관 이제 단체장들의 신고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건이 은폐 축소되어도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이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연관돼서 이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 선을 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서울시청에서 관계했던 사람들의 반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공방은 계속 오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수사 결과라든가 어떤 진실들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조사가 되도록이면 이제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사건이잖아요. 네네. 다양한 이제 팩트가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피해 사실이 있을 것인데 이게 부분적인 정보가 너무 과장되게 알려지고 그것에 대한 대처나 이런 공방이 있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 차원에서 이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에도 이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너무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력형 성범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제 미투를 중심으로 일어났었고요. 이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 공동체적으로 꼭 해결해야 돼야 될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겸손하게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진지하고 좀 사실은 조심스럽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식의 이제 대응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공방은 굉장히 피해자 공격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험하고 그리고 태도로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권력형 범죄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잇따르고 있어서 충격적이기도 했었는데 우리 인식의 변화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자체장들의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장들이 변하지 않은 거였던 거죠. 얼만큼 본인이 변화해야 되고 본인의 가치관과 일상 관계 맺는 방식이나 아니면 조직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미투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우리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조직 문화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지만 네. 이게 실체화되어지지는 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없는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이 고위공직자나 이 단체장이나 이런 이제 분들이 자신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좀 다시 위기감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해야 되고 네. 조직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겸허한 이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 좀 촉구하고 이 변화를 유도하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그 이제 종합평가나 이런 부분에 네.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영양평가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수 사례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아주 전체적으로 그 세부적으로 아주 내밀하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가 있죠. 회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은 해야죠. 그리고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내면적 동의가 정말 좀 많이 선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다뤘던 발의하신 법안들 이게 통과가 되고 처리가 좀 되는 시점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헤드라인 뉴스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이번